네, 개장 전에 올라갈 종목 골라볼 올림픽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정경민 분당센터 차장과 그리고 김영민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어요? 오늘 최마 앵커가 없어서 2인분씩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명분을 해주셔야 돼요. 훨씬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런 존재입니까,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칙칙했던 그런 예. 텐션이 훨씬 더 올라가서 네. 아, 그래요? 좀 더 훨씬 영하게? 좋네. 네, 활기차고 너무 좋네요. 제 생각에 이제 건강검진 기다리면서 요거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정경민 차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요거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기관 순매수 상위 보면은 어떤 종목이 좀 오늘까지도 영향을 좀 받을 종목으로 보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LG 쪽이 뭐 나왔던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속적인 얘기가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기관하고 외국인이 똑같은 강도로 이제 LG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매수를 해줄까? 뭐 요거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제 LG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애플카 관련된 그런 LG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가장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고, 근데 저는 좀 청개구리 같이 지난주 예. 금요일에도 좀 뭐 순매도에서 이제 종목을 좀 골랐었는데, 다행히 보니까 LG화학이 기관 순매수에는 있네요. 순위에 좀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좀 꼽아본 종목은 시간 외에서 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을 좀 선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마그나 주가도 확인을 해봤는데 애플카 이슈가 너무 나오기에는 마그나도 이제 주가의 변동이 없었고 네. 너무 많이 찔러보는 거 아닌가. 약간 연인 사이에서도 썸 탈 때도 이렇게 찔러보면 사실 욕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찔러보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기관 순매수는 LG전자, LG화학이 올라와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김영민 매니저의 픽을 먼저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코스닥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게 ST팜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숟가락 네. 얹으셔서 오늘 종목도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이미 숟가락을 얹었었어요. 예. 사실 금요일 날도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ST팜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한 번 더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예. 실제로 이제 금요일 날 기관들 순매수 이제 한 탑 5 안에 들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탑 2죠. 기관 외국인들이 전부 다 이제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특히나 이제 ST팜이 사실은 이제 뭐 의약품 원료 만드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이제 mRNA 백신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10만 원대 부근에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뭐 바닥에서 거의 한 20% 가까이 상당히 좀 강하게 주가가 조금 상승을 좀 해주면서 확실하게 이제 바닥은 좀 탈피하는 듯한 모습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기술적으로도 거래가 조금 이제 실리면서 큰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대바닥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게 이틀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거의 뭐 움직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완전히 좀 소외되어 있다가 오히려 이제 지금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바닥에서 이제 살짝 반등이 들어온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상 올림픽 종목이 됐건 뭐 저의 픽을 얘기를 했건 예. 사실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다 잡히고 난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요 기관 외국인들 매수 상위에 올라가는 게 이제 더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목을 좀 분명히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방금 뭐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확산과 관련해서 이 델타 변이의 효과가 있는 후보 물질 발굴 이제 도출이 완료가 됐고, 기존에 이제 연구하고 있던 mRNA 백신 STP-2104 역시도 올해 안에 이제 임상 진입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동안에 이제 회사에서 LNP 기술 도입하고 나서 뭐 백신 개발하겠다, 치료제 개발하겠다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에 좀 그쳤었다면 이제는 공장까지 이제 설비가 좀 준비가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선언적인 의미를 떠나서 실제로 이제
회사가 뭔가 이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저는 좀 많이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차트 기술적인 부분들 조금만 더 이제 가격 대응 전략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드릴 텐데 예. 내용에 대한 건 뭐 지난 금요일 날도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다라고 보여지고요. 12만 원대가 어찌 보면 상당히 좀 강한 저항대잖아요. 그리고 올해 3, 4월 달에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모더나 이제 CMO와 관련해서 LNP 이제 기술을 도입을 하고 공장을 막 짓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시장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ST팜이 이제 CMO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을 많이 좀 가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8만 원대부터 한 14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하락 추세가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마무리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 새로운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시작되는 초입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도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느 정도 좀 변동이 있을까요? 위쪽으로? 네, 상방 시도가 오늘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에 일단 좀 급등한 게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급하게 만약에 이틀 동안에 매수를 못하고 지금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이런 차트는 항상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보면 매물 저항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12만 원대가 어찌 보면 이게 강력한 매물 저항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무조건 싸게 사야만 수익을 많이 낸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착각이거든요. 만약에 뭐 ST팜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 10만 원 초반대에 샀잖아요. 지금까지 안 들고 있어요. 단기 매매로 워낙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팔아 먹어버리지 그쵸. 보유를 잘 못하거든요. 싸게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이런 이제 초입에 딱 들어가가지고 추세적인 상승을 여러분들이 좀 이어갈 때 그때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좀 편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12만 원대에 확실하게 좀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가격적으로는 뭐 부담 없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실제로 뭐 ST팜이 그 올해 mRNA와 관련해서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지금 당장 뭐 실적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예. 뭐 백신 개발과 관련된 프리미엄을 조금 준다면은 뭐 전고점 14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12만 원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의 픽은 ST팜 말씀을 해주셨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ST팜 따라서 또 이제 진원생명과학도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네네. 오늘 정경민 차장의 픽은 진원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뭐 김영 매니저가 그 ST팜을 이틀 연속할지는 몰랐죠. 모르고 이제 골랐는데 네, 이제 사골이죠, 거기에 사골. 또 연결을 지어볼 수 있는 뭐 이 시간외 강세 종목에서 예. 저 골라봤고요. 원래는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가길래 뭐 어떤 이슈, 아무래도 이제 그 인터파크 이슈였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지켜보고 그 종목을 말씀드릴까 했는데. 뭐 이 부담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원생명과학도 참 뭐 ST팜은 기간적인 횡보를 했다면 가격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좀 받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ST팜 같이 이제 전방의 업체들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 원료 쪽에 뒷단에 있는 원료 쪽도 함께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7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그 mRNA의 그 뭐 요즘 말로 이제 대장급 티어였어요. 이제 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이제 아주 좀 잘 올라가다가 5만 원 후반까지도 이제 갔던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지속해서 좀 하락을 해서 3만 원대 초반까지 아주 좀 길고 좀 날카로운 조정을 좀 받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동안에도 국내 자체적인 그런 이제 백신 생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되어 왔었는데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좀 트리거가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전방위에 있는 종목들, 뭐 아이진이나 또 이 ST팜이나 뭐 또 녹십자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투자 심리는 조금 좀 추스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은 마련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하락하는 동안에 이제 뭐 유무상 증자를 동시에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자본금 확충도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원료 생산을 위한 공급 그리고 자체적인 뭐 백신 개발도 이슈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충분한 그런 자금 확보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재무적인 활동이 지난 한 두세 달 동안에 좀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어쨌든 지금 거래 대금 회복 그러니까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게 이
진원생명과학의 주가 회복에 가장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 외에서의 강한 상승 그리고 조금씩 돌아 들어오고 있는 거래대금의 상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종의 좀 반등의 사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방의 업체들도 뭐 아까 언급드렸던 뭐 아이진, ST팜, 뭐 녹십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기업들의 자체적인 그런 이제 생산 계획 또 임상 실험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함께 좀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 외에서 이렇게 좀 강세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늘 좀 떠서 출발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워낙 많이 빠진 부분에서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수급적인 반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ST팜도 기대가 되고 거기에 뒤이어서 진원생명과학도 좀 함께 좀 힘을 낼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좀 탄력이 있는 거 역시나 이제 뭐 ST팜이나 진원생명과학처럼 이렇게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좀 탄력을 받을까요? 글쎄요, 뭐 이번 주는 일단 주 초반에는 이제 뭐 자동차 쪽, 뭐 애플카 이런 쪽이 좀 강세를 좀 나올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백신이나 뭐 백신 원료 이런 쪽은 좀 꾸준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약간 뭐 2선 정도에서는 뭐 꾸준함은 어느 정도 이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종목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좀 맞붙는 그런 네. 코너죠, 이게?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붙은 이거 적은 없었는데. 그래요? 저는 싸움하는 코너인 줄 알고 네. 재밌게 좀 네.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가져온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VS가 붙는데 이거 싸우는 코너 아닌가요? 자, 정경민 차장은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 그리고 김영민 매니저는 JT 가져오셨습니다. 신기하게 오늘 업종이 예. 다 겹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약바이오 업종 수급 특징주는 겹쳤고 요거는 그렇게 짜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사전에 상의를 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김영민 눈이 좀 매니저부터. 비슷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JT 먼저 가볼까요? 네. 네. 그 오늘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제약바이오 쪽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첨언을 조금 해드리면은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 특히 지난주에 우리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들도 다시 이제 보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 종목들을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 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치료제 백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위드 코로나 진짜 수혜주는 이제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급적으로도 보면 지금 기관 외국인들 매수 상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예. 그런 관점에서도 분명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해온 이제 김영민의 픽은 JT라는 종목이에요.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주말 동안에 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미국에 어디에다가 이제 그 파운드리 2공장을 지을 건지를 결정을 좀 한 것 같아요. 텍사스는 텍사스인데 이제 오스틴은 아니고 그 인접해 있는 그 이제 한 4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지역에다가 공장을 이제 이 공장을 짓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좀 된 듯한 느낌의 이제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좋고 또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뭐 수소라든지 방금 말씀해주셨던 애플카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전장 종목들도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사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너무 좀 소외가 많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제 8월달에 어떤 악재,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악재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2주 동안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가격 회복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 지수 레벨 대비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반등을 좀 강하게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제 JT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막 1,000억 잠깐 넘어가고 있는 소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일단 요 회사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이제 설계라든지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버닌 소프트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반도체 칩을 메모리 반도체 칩을 만들어 놓으면 요걸 이제 패키징을 하기 전에 요 메모리 반도체 성능을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고온을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량과 이제 성능이 이제 괜찮은 애들을 걸러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거 하는 장비가 이제 버니 소프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삼성전자 내에서 이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은 회사가 JT라는 기업이고, 실적도 이제 최근에 아주 빠르게 호전이 좀 되면서 올해는 이제 연간 기준으로 이제 100억 넘게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DDR5 이제 수혜주로 요 회사가 시장에 조금씩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DDR5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버닌 테스터 장비가 다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닌 소프트도 당연히 세트로 같이 이제 교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DDR5와 관련된 교체 주기와 맞물릴 수 있는 이제 수혜주다. 이쪽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 회사가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용 이제 테스터 핸들러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를 뚫지는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지금 양산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이제 비메모리까지도 뚫어낸다면은 기업 가치가 이제 월등하게 이제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아주 큰 호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비메모리 양쪽에 다 이제 겹치는 장비고, 특히나 DDR5와 관련된 이제 교체 주기, 요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부수적으로 이제 하나 더 좀 덧붙여 드리자면, 요즘에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워낙 좀 인기잖아요. 특히나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좀 얘기를 드렸었던 파인테크닉스라든지 KH바텍,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뭐 세경 하이테크까지 워낙 이제 이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혜주를 열심히 좀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장비 종목 중에서는 아직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전통적으로 보면 그냥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AP 시스템이라든지 SFA,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을 이제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 종목들의 주가는 워낙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관심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장비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UTG, 이 UTG를 이제 깎아내는 UTG 이제 커팅 장비, 깎아내고 잘라내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UTG 커팅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이미 미국의 코닝사한테는 납품을 한 이력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이제 코닝에 이제 고릴라 글래스를 많이 좀 갖다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UTG 이제 커팅 장비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뭐 UTG 커팅 장비부터 해가지고 UTG 강화로 장비, 그 다음에 라미네이팅 장비 이런 것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A4라든지 A5 투자가 이제 가시화됐을 경우에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된 관심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제 부수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에 기관들은 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꾸준하게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뭐 아직까지 좀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주가는 지금 우상향 패턴이 좀 나타나면서 정배열이 이제 상당히 좀 이쁘게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격은 바닥에서 뭐 조금 올라왔으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은 1,200원에서 뭐 1,500원 정도 매수 밴드 설정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12,000원 딱 직전 고점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손절 가격은 9,400원으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뭐 말씀하시면서 차트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은 지금 정경민 차장님 갔다가 다시 한번 두 분께 좀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T 말씀해 주셨고, 정경민 차장님은 같은 소부장 마이크로 컨택솔 가져오셨어요. 굉장히 비슷한 컨셉이죠. 예. JT랑 좀 비슷한 컨셉이고, 시가총액은 오히려 좀 더 작습니다. 뭐 이름 따라간다고 마이크로 캡의 종목이고요. 제가 7월 말쯤 한번 말씀을 드려서 좀 잘 가다가 이번에 시장이 좀 조정받으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제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예. 좀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시가총액이 7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작은 그런 기업이고, 이제 IT 기기들의 이제 부품, 뭐 테스터, 뭐 이런 좀 소모품에 좀 특화된 이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뭐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이제 DDR5까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에서 뭐 JT와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요 이제 제품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소모품이다 보니까 뭐 소켓, 뭐 소자, 뭐 커넥팅 소켓, 뭐 여러 가지 좀 이 테스터에 좀 걸맞는 이제 그런 소모품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자체적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부가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전방위 업체들에 맞춰서 또 이제 이런 소모성 부품이다 보니까 이 앞선 이제 그런 기업들의 그런 좀 이제 색깔과 시황을 좀 많이 받게 됐는데, 최근 이제 IT 기기들의 추세가 이제
다양화된 품목들이 빠르게 나오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들도 이쪽 저쪽에 이제 다양하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품사들한테는 좀 호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테스팅 쪽으로 역량을 좀 확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보여준 실적이 크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천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매출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규모의 경제로 이렇게 확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미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 1년 좀 실적은 좀 넘어선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지금 1분기, 2분기 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뭐 밸류나 실적에 대한 그런 주가랑 비교해 봤을 때의 부담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 시가총액이 채 1,000억이 안 되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 전에 좀 제법 큰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좀 잠잠한 그런 상황만 좀 연출이 된다면 뭐 다시 한번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반도체가 잠잠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DDR5에 관련된 종목들은 뭐 조금 꿈틀대고 있거든요. 정중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상대적인 강도는 뭐 반도체의 빅2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꾸물꾸물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DDR5 쪽에 뭐 소재, 부품, 뭐 장비 이런 쪽에서는 좀 다른 색깔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 정도 넘어가서 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JT 정도만 된다고 하면 예. JT처럼 기관의 수급도 서서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리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도 좀 들어오는 것도 이런 기대치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좀 JT랑 좀 굉장히 비슷한 색깔인 것처럼 DDR5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있고, 현재 굉장히 좋은 실적, 밸류 부담도 없는 이제 그런 스몰캡 뭐 이렇게 좀 바라보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오늘 마이크로 컨텍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뭐 지금 현재가도 뭐 부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 이게 굉장히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호가가 비어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현재가 부근에서 좀 낚시하듯이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대폭 높여서 한 15,000원 정도까지 높여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이번에 지지를 받았었던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접근을 하신다면 뭐 포트폴리오의 일부 좀 이렇게 마이크로캡 종목으로 좀 넣고 싶은 분들한테는 적합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정도면은 지금 차트를 보니까 2015년 정도에 네. 한 뭐 18,000원, 19,000원 요때 갔었는데 그렇죠. 그래봐야 그 뭐 정도까지 시가총액 한 200~300억밖에 안 돼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의 마이크로 컨텍솔, 그리고 김영민 매니저의 JT 들어봤는데,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얘기를 하면 항상 내용을 들으면 너무 사고 싶어요. 네. 너무 사고 싶은데 들고 있었던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내용이 좋은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소외를 받는 것 아니고 주가가 상승해도 그만큼의 탄력이 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9월 달부터 이제 뭐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참고 견딜 수가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김영민 매니저. 일단 이제 소부장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못 간다는 거. 왜냐하면 사실 이 종목들이 좀 잘 움직여 준다면 소부장도 결국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대장주들이 못 가니까 소부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전문 분석 기관들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상당 부분 노이즈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좀 된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8월 달에 이제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이 수급적인 이슈 속에서 워낙 좀 타겟이 좀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많이 좀 꺾여버린 거.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좀 결정적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됐고, 사실상 이제 아까 우리 차장님이 정중동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게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DDR5와 관련된 종목들은 기판 관련된 종목, 뭐 심텍, 그 다음에 소켓, 대장주, 리노공업,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DDR5 관련된 수혜주들은 차트가 벌써 이제 신고가를 치려고 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이미 먼저 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만한 종목들,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뭐 이런 대장주,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대장주급의 종목들이 워낙 지금 무겁다 보니까 잘 못 움직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도 사실상 8월 달에 이제 소부장 종목에 대한 매도를 이제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바구니가 이제 거의 다 비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일단 심리적인 악재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고 수급적인 요소는 이제 오히려 개선될 여지가 크다.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가장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으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시간적인 요소, 당장 못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데 그렇죠. 조금만 호흡을 좀 길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년간 사실 변동성이 정말 좀 심한 시장이었지만 실제로 이제 돈 버신 분들은 10월 이후에 주가가 폭등을 할 때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상 뭐 4분기를 좀 타겟으로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소부장 종목들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보유를 하셔가지고 좀 지겨우셨던 분들도 4분기까지만 좀 인내심을 좀 가져보자.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민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재용 부회장 나오는 것도 좀 기대를 네. 했는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니까 여기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반도체 투자 계획도 크게 발표를 했는데도 생각보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것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모멘텀 어디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구체화되는 그런 이제 투자의 규모만 지금 뭐 240조다, 270조 뭐 이렇게 좀 던져놓은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메모리 쪽에서 이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는 또 비메모리 쪽 미국에다가 뭐 어떤 거에 파운드리를 위한 생산을 할 때 조금 구체화되는 시기가 된다면은 사실 이제 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반도체만큼 못 오른 섹터도 없거든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고 빅사이클이고 뭐 저도 그런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만 예. 지금 뭐 연초 대비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하락한 상태고 그렇게 보면은 또 대주주 뭐 요건 때문에 또 이제 시장에 수급적인 노이즈가 생길 거고 거기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추석 이후부터는 시장이 조금 이제 수급이 이게 약간 이제 쏠리고 몰려들고 좀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수급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향후의 밸류를 또 자극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투자의 구체화 요거에 이제 또 좀 나올 예정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남들 좋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갔을 때 뒤돌아서 보면은 그때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남들이 또 매도를 할 때 이렇게 또 찾아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반도체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좀 놓고 보시면 뭐 반드시 실망을 시키는 그런 섹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렇죠. 밤이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다 조금만 기호흡으로 참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김현민 매니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방송 개인적으로 있으시죠? 네,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4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지금 저희가 뭐 제약 얘기해드렸고 반도체 얘기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은 또 수소데이 관련해서 그렇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데이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동시만기일 있잖아요. 그렇죠. 목요일 날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으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김현민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